예, 그럼 계속해서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화제의 코너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유한양행과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유한양행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유한양이 요새 저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부자 그러니까 임원들이 좀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이라고 일단 좀 보는 것 같고 요즘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다들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전혀 지금 다들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 수출 얘기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되게 이렇게 보면 기술 수출 한 기업들도 그 전에 주가가 미리 좀 올라가고 나서 오히려 재료가 노출되면 막 급락을 해버리니까 투자들이 굉장히 그런 걸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기술 수출하면 주가가 우상하면서 꾸준히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또 매도의 신호가 돼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을 좀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해도 이게 삼성 가서 막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의 SK 바이오팜이 결국 미국에 또 진출을 했고 유한양행도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 원래 신약 개발 그렇게 많이 하던 회사가 아닌데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하고 있고 또 기술 수출도 했고 아직까지 임상이 완전히 삼상까지 다 끝나서 성공한 거는 아니지만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제약바 이런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갈 때는 계속 주가도 흘러내리고 개인 투자는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모멘텀이 좀 붙으면 굉장히 또 가볍게 가는 게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 기업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한양이 원래 본업에서도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 기업이고 이렇게 내부자들이 조금씩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이밍은 아직은 간다 안 간다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주가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올해 1월 달에 이 기업이 81,000원 갔다가 지금 6만 원인데 지금 거의 7개월 내내 빠졌거든요. 거의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거의 좀 바닥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유한양행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이게 최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 지금 주가가 부진하니까 참 답답한데 좋은 뉴스가 나오도 안 가고 나쁜 뉴스 나오면 나온다고 주가가 좀 자꾸 빠지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저도 진짜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내부자가 매수한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모처럼 이제 내부자 한 임원분께서 지금 매수를 한 것으로 좀 포착이 됐는데 주가도 지금 현재 이제 8만 원 이하기 때문에 거의 좀 바닥으로는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내부자가 샀다고 바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오랜만에 이렇게 7만 8천 원대에서 소량이지만 매수가 들어왔던 건 이 구간을 좀 저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삼성전자 IR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은 이제 이번 달 초에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어차피 이번에 나오는 건 이제 실적에 대한 세부 사항하고 앞으로의 투자, 반도체에 대한 업황 전망 그다음에 M&A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답변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제 얘기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잃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안 좋은 것들은 반영했는데 과연 목요일 날 우리가 원하는 뭔가 좀 대답을 해줄지 특히 M&A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장의 눈높이를 좀 충족을 시켜주는 답변이 나올지에 따라서 위로 급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어쨌든 삼성전자 한 임원이 샀다고 올라가고 내려갈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들어왔다는 거는 좀 바닥에 대한 좀 시그널일 수 있으니까 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좀 지켜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올랐을 때는 야 내부자 너네들이라도 방어 좀 해줘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내부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목요일 IR에서 일단 뭐 3분기 전망을 어떻게 내놓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M&A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증시 주가를 이끌어줄 만한 뉴스가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거든요. 혹자는 IR 내용만 잘 나오면 좀 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긍정적인 전망들도 하고 있는 만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개장 전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OLED인데요. 특히 그 안에서도 소재 장비 업체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지금 요새 디스플레이 업종이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대만의 LCD 제조사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최근에.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들은 LCD만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안 하고 LCD를 하는데 작년도부터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LCD TV가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가도 좀 영향을 받고 있고 LCD TV 패널 가격도 7월 달에 32인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떨어지기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이 이제 주가에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LED 디스플레이도 아직은 LCD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 좀 악영향을 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이 패널 가격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피크아웃 논란을 좀 불러오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은 좀 부정적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좀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OLED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OLED 투자 모멘텀에 주목하자라는 이제 그 뭐 신한증권에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핵심 뭐냐면 결국 애플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13이 초기 물량이 이제 9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주문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지금 잘 팔릴 것으로 좀 예측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애플 아이패드가 연간 5천만 대 정도 팔리는데 규모로 보면은 뭐 당연히 스마트폰보다 작은데 3분의 1인데 그 크기가 OLED 디스플레이가 한 3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스마트폰에. 그러면은 대수 기준으로 최소 1억 대에서 1억 5천만 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절대 무시를 못 하는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 OLED로 탑재돼서 나올 거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LCD보다 OLED가 훨씬 저전력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면이 있어서 아마 아이패드에 탑재되지 않을까. 이러면은 삼성에서 정말 오랜만에 투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용만 해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유인은 없는데 아이패드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맥북이라든가 이런 노트북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OLED TV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1분기에 판매량이 지금 90% 급증했는데 이번에 LG전자도 저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OLED TV 쪽이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OLED TV 패널 어쨌든 이제 생산을 계속 늘리면서 계속 이제 그 광저우 공장에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LCD보다 어쨌든 마진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이 TV가 잘 팔린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LCD TV에서 OLED TV로 이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적인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잘 지금 그 갈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제 이 보고서에는 LED 디스플레이 얘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ED 디스플레이도 좀 좋게 보고 있고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OLED 관련 기업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그 쪽이 소재 업종입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해도 생산량만 늘어나도 거기에 소재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투자까지 좀 늘어난다라면은 그 장비 회사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산업 전체적으로 한번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 전환 기대가 됩니다만 오늘은 어떤 소재 장비 업체 쪽으로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관련 종목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제 소재 쪽에서는 뭐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근데 이제 좀 단점은 주가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고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국내 최대 이제 또 발광 소재 업체고 뭐 경쟁사로는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은 또 전기차 쪽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가 OLED 아마 대장주로 계속 좀 부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과 삼성 쪽에 좀 공급이 늘어나면서 좋을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삼성, LG 다 들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TV 쪽 판매 늘어나면 수혜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역시 SFA나 AP 시스템 두 개 보시면 좋겠고 SFA가 좀 무겁긴 한데 이 기업은 그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검사 장비까지 납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AP 시스템도 두 가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도 하고 OLED 장비도 하는데 원래 OLED로 되게 유명하지만 반도체 장비에서 돈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괜찮은 편인데 여기에 삼성이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OLED 쪽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AP 시스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기업 다 주가들이 장기간 못 갔기 때문에 네. 가격 매력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 SFA, AP 시스템 얘기를 해주셨고 매력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종목이에요. 유니드인데 두 번 한번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4월 19일, 7월 23일 각각 7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20% 수익률 그리고 4월 19일에는 48%.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사님의 투자 성향이나 그런 거를 오랫동안 이제 봐왔기 때문에 야, 유니드가 지난 금요일장에 상한가를 쳐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컨셉하고 맞는 기업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숫자도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해요.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러티브가 네. 스토리고 그다음에 넘버스가 숫자예요.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근데 유니드가 거기 걸려버린 거죠. 왜냐 실적 잘 나왔는데 저번에 한번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환경 그 이제 탄소 저감 장치라고 그러죠. 이제 네. 포집 장치.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탄산칼륨을 만드는데 세계 1등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하고 같이 결합이 되니까 숫자까지 폭발을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계속 각광을 받는 상황인데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니드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어떤 예고편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오프닝을 잘해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그 증권사 추정치 하면 상한가 갔어도 아직도 주가가 그렇게 10배가 넘질 않아요. PER이. 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상승 여력이 아주 많아진 건 아니지만 아직도 좀 제가 봤을 땐 주가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파는 것보다는 좀 계속해서 홀딩하실 것을 좀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니드에 대해서 홀딩 의견을 줬는데요. 저희 그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유니드에 대한 관심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지금 시점에서도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14,5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근데 그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또 한 번에 또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올 텐데 저는 지금 이 기업의 지금 스토리가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목표 주가 설정하지 마시고 3분기 실적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를 아마 지금 10월경에 하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실적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토리 그러니까 탄소 포집 장치에 들어가는 탄산칼륨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그게 생각보다 우리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이러면 그때는 조금씩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비싼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좀 가져가시고 다만 이제 나는 뭐 좀 수익 실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13,000~14,000원 정도 올라간다라면은 한 13만 원? 예, 13만 원. 예. 예. 그 정도 간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한번 조금 비중을 일부 축소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쭤봐서 목표 주가 13만 원에서 14만 원 얘기는 해주셨지만 다만 그 포인트보다는 3분기 실적을 보고 그리고 유니드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고 그때 당시에 뭐 차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계속 가져가든 결정을 하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보유자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특히 뭐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나 실적 발표가 워낙 이번 주에 많기 때문에 좀 어떤 스탠스가 유효하겠습니까? 일단 실적은 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집중하시고 실적이 좋아도 안 가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지난주에 기아도 그랬고 또 저번에 삼성전자, 포스코도 그랬었는데 근데 포스코 다시 올라오는 거 보면 결국 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토리가 붙으면 더 좋지만 스토리가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걸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밀릴 때 저가 매수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는 기아 같은 기업 네. 같아요. 정말 잘 나왔는데 그냥 자동차 이것도 고점 아니냐 막 이런 논란 때문에 빠지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잘 나온 건 잘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잘 나왔는데 주가 흘러내리는 기업들 한번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저가 매수하는 전략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 자꾸 실적이 잘 나와도 증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본연의 가치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믿고 또 투자 전략에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